안녕하세요. 오늘 리뷰는 리퀴텍스 아크릴 잉크입니다. 잉크는 다들 잘 아시죠? 많이 쓰는 분도 계시고 많이 안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리퀴텍스는 1950년대에 최초로 미술용 아크릴 물감을 만든 회사 중 한 곳인데요. 여러분들 리퀴텍스 베이직이라든지 리퀴텍스 아크릴 제품을 그냥 보통 알고 계시고 잉크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시중에 풀린 곳을 많이 못 봤거든요. 어떻게 구하게 돼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처에 파는 곳도 한 곳 있었고요. 리퀴텍스 아크릴 잉크는 아크릴 잉크고 알료계 아크릴 잉크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알료와 염료 잉크가 각각 있는데요. 각각 다들 장단점이 있어요. 염료는 물이나 기름에 녹는 색을 내는 재료고 알료는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는 색을 내는 재료로 만들어진 잉크입니다. 잉크가 아니고 색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걸로 염료는 보통 염색제로 쓴다든지 잉크로 쓴다든지 많이 하고 알료는 물감이나 페인트를 만들 때 많이 쓰죠. 이제 염료는 단점이 내광성이 약해요. 그래서 빛을 쬐면은 그게 잘 색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인쇄 쪽이나 아니면 잉크에 많이 쓰고 염색제로 많이 쓰고요. 아까 한 말이네요. 염료계 잉크와 알료계 잉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사기 전에 딱 보면은 이렇게 층이 분리된 게 보이시죠? 이게 알료입니다. 알료는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물된 층을 만듭니다. 알료가 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구입한 이제 알료계 잉크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잘 섞입니다.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잘 안 섞이는데 한 번만 섞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살짝만 흔들어도 잘 섞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약간 고생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섞다 보면은 이게 잘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뒤집어 주면 됩니다. 아까 섞어서 거품이 많이 났는데요. 뒤집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보이는 부분과 요 윗부분은 지금 거품이 안 보이죠? 이 부분이 잘 안 섞인 부분이에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거품이 보이죠? 이러면 잘 섞였다는 의미예요. 이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아크릴 잉크를 쓰는 방법은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펜알을 쓰면 되죠. 이제 아크릴 잉크를 보면 여기 스포이드가 있는데요. 스포이드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T펜이라서 찍어서 써도 되는데 이게 칼라 잉크다 보니까 이것 찍고 저것 찍고 하면 잉크가 오염돼요. 물감이랑 달리 이게 한번 오염되면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꼭 스포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스포이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잉크 요 병 모양 때문이기도 하고 잉크가 잘 넘어지면은 그게 큰일 나요. 그래서 뚜껑을 꼭 잘 닫아서 해야 되고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기보다도 꼭 이게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이게 엎어지면은 큰 난리가 됩니다. 잉크도 새로 사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펜을 쓰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 해칭으로 명암을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점묘화도 되고요. 꼭 이게 잉크라서 펜화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펜으로만 쓸 필요는 없고요. 팔레트를 하나 준비해서 물감처럼 써도 됩니다. 스포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율 조정하기는 쉬워요. 두 방울, 한 방울 하면은 2:1 비율이죠. 그래서 수채 물감처럼 써도 됩니다. 아크릴 잉크이기 때문에 녹일 필요는 없어요. 수채화처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에어브러쉬에 넣어서 뿌릴 수도 있는데, 에어브러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 거는 있는데, 이게 준비할 때 거의 뭐 100만원 돈 들더라고요. 집에 놓을 데도 없고, 이게 좀 소리도 커요. 그래서 에어브러쉬는 없고요. 패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경 작가님이라고 칼라 페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펜으로 그리시더라고요. 뭐 깔끔한? 그러니까 그분 작품을 찾아보면은 거의 수채화 아니면은 색연필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세히 찾아보면은 그분이 한 거는 페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칭을 계속 넣고, 이게 펜으로 그리니까 이제 색을 바꿀 때마다 씻고 닦아야 되는데요. 이게 참 힘들어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 잉크는 꼭 안 쓸 때는 뚜껑을 닫아 둡시다. 생각보다 잉크를 엎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냥 손 지나가는 범위에 잉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한 방울 떨어뜨리기에는 잉크 양이 많아요. 사실 덜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해칭이라든지, 이게 색이 중첩되면서 혼색 효과가 있어요. 잉크 색이 좀 밝은 편인데, 이렇게 하면은 채도가 죽지 않습니다. 뭐 겹치는 부분은 좀 죽겠죠? 이게 페나의 기본 기법이에요. 크로스 해칭이라는 게. 이걸로 페나를 그리시는 분이 이미경 작가예요. 저도 큰 그림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페나로 그리는 게, 페나로 선이 잘 살아나 있는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해상도로 찾으면요. 근데 아크릴 잉크로 페나 그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아마 전에도 회색 잉크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을 건데, 아크릴 잉크가 사실 다른 염료계 잉크가 아니고 알료계 잉크고, 그 다음에 아크릴 잉크 특성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다른 염료계 잉크 같은 거는 그 종이에 딱 달라붙어서 거의 두께가 없지만은, 아크릴 잉크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으면 그을수록 교차가 되는 부분이 두께가 쌓여요. 그래서 2번 겹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3번 겹치는 데부터는 물감층이 긁혀요. 그러니까 4번 겹치면은 좀 더 긁히고요.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두께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펜으로 긁을 때마다 층이 벗겨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미경 작가님 작품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거의 한 방향으로 겹쳐요. 그러니까 파란 잉크 이 방향, 초록 잉크 이 방향 해서 두께감을 그렇게 약하게 주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갖다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지는 못해서 다른 부분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거의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색을 겹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잉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단계까지 겹쳐서 이제 그러니까 안 칠한 것까지 6단계로 영암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아크릴 잉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살짝 힘들다 생각하시고, 그 이상 진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붓으로 칠하세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붓으로 칠할 때가 제일 진하게 올라오죠. 이게 어떻게 쓰는 거는 사실 쓰는 사람 마음이죠. 자, 리키텍스 아크릴 잉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로그에 종종 리퀴테스 칼라 잉크로 칼라 페나를 좀 그려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잘 봐주세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